외모 성형보다 자존감 성형이 먼저 필요한 이유. 상담하면서 보이거든요. 완전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평소에 잘 살다가 갑자기 뭐 남자친구한테 뭐 한 얘기를 듣거나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꽂힌 거죠. 외모 정병이 났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할 만한 정도도 아니신 분들이 많고, 양악수술 자체가 무조건 예뻐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좋아질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를 드려요. 그래도 하겠냐라고 얘기는 하죠. 이게 마치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 같은 그런 수술은 아니니까 연예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수술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 설명을 잘 안 들어요. 제 설명을 잘 안 듣고, 수술을 하기 전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를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은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양악수술은 사실 아시다시피 죽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 수술을 할 정도인가요? 근데 그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못하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양악수술을 하신 분이 있고, 그것보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도 양악수술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답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가 아닌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거죠. 그거를 제시한 거고, 그게 이제 양악수술이신 분들한테 양악수술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악수술 해야 된다고 해서 너는 진짜 심각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거는 아니고요. 수술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게 높다면 쉽게 수술에 대해서 갑자기 결정하실 거는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누가 건드리면은 그게 이제 버튼이 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할 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죠. 근데 그거 자체도 안 들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분 어디서 버튼이 눌려졌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본인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또 수술을 생각하신 거니까 이게 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환이 되는 그런 거.